예, 안녕하십니까.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다의 저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이 운영하는 블로그 솔로몬 이혼 이야기의 승소 사례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 지방에 거주하시는 50대 후반의 남성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죠. 그분은 현재 지방에서 이혼 소송 중이고 재산이 꽤 많고 재산 분할 문제가 워낙 복잡하고 너무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지방에 계시지만 서울에 계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의도치 않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변호사를 바꿔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년 신사분은 사건이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서 실력 있는 이혼 전문 로펌을 백방으로 소수문하다가 이곳 솔로몬을 알게 됐는데 이곳에 가면 사건이 180도 바뀐다는 말이 있어서 전화 드렸다. 그래서 상담 일정이 잡혔고 이틀 후에 그 중년 신사분은 사건 기록을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내방하셨습니다. 서울까지 친히 올라오신 거죠. 그래서 상담을 진행하게 됐는데 사건은 이미 7개월 정도나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판사님 자리 이동으로 담당 재판장님이 한 번 바뀐 적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재판장님은 변론기일에 유독 변호사님들한테 온갖 짜증을 내고 야단치고 핀잔을 주더니 바뀐 재판장님은 우리 변호사가 그 어떤 변론을 해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되었구나 싶어서 변호사를 바꿀 결심으로 여기저기를 많이 알아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건 파악을 위해서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측 중년 신사분은 전 부인과 사별한 후 3년 전에 재혼하신 분이었습니다. 재혼하신 새로운 배우자는 전 남편과 일찍 이혼한 후에 자녀들을 억척스럽게 키워내면서 모든 자녀들을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 좋은 대학교를 졸업시킨 분이었는데 그러한 점이 좋아 보여서 재혼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다 전원 자녀들을 모두 키운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둘만 정부 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면 되겠다 싶어서 중년 신사분은 소유하고 있던 시골 땅에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4층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1층에는 상가가 있고 2, 3층과 4층 절반은 원룸과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고 4층 나머지 절반에는 두 부부가 생활할 살림집이 있는 그런 4층 건물이었죠. 시골에서 이 정도 건물 가지고 있으면 안정된 노후에 방기점 끼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재혼의 배우자로서는 아주 좋은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께서 건물을 지으시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 명의를 재혼하는 처 명의로 해준 것이었죠. 뭐 한번 서로 믿고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중년 신사분은 모 대기업 엔지니어로 남해에 인접한 도시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곧 정년퇴직하게 되니까 그때 살림을 합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혼한 처는 재혼 전 생활해오던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는 월세를 주고 신축한 건물 4층으로 이사한 후에 1층 상가에는 커피숍을 자기가 개업해서 운영을 직접 하면서 원룸과 투룸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으면서 생활하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혼인생활 2년 정도 되었을 즈음 그 당시에는 월세방들도 모두 임대 완료되고 1층의 커피숍 개업도 모두 마쳐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 시점에 재혼한 처는 갑자기 남편이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집에 못 오게 하더니 급기야는 집에 온 남편을 운전박대까지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사실을 그 중년 신사분의 전원 자녀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전원 자녀들이 난리가 났겠죠. 전원 자녀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버지 명의로 재산이 돼 있어야 아버지가 사망을 하셨을 때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그 재산이 새 엄마 명의로 돼 있으면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시면 그 재산이 다 자기한테 상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명의를 새엄마한테 해주는 것을 용인한 자녀들도 굉장한 효자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손도손 사시면 됐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버지가 핍박을 받는 거 보니까 전원 자녀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나 같아도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이혼을 뭐 하셔라 라고 권면을 했겠죠. 그리고 새엄마한테는 건물과 그 토지 명의를 아빠 명의로 돌려줄 것을 요구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새엄마는 건물과 토지는 혼인하면서 너희들 아빠가 나한테 증여해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내 특유재산이다. 따라서 너희들 아빠가 소송을 해도 돌려받을 수 없을 거다.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봐라. 정 니네들이 돌려받고 싶으면 어디 법대로 해봐라. 난 벌써 변호사들을 통해서 이미 다 알아본 상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정도 되면은 작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뭐 좀 이따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변호사님이 기계적으로 법 형식적으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자, 한번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방팔방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다녔겠죠. 찾아다니다가 서울까지 올라와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는데 선임한 변호사는 이거 명의신탁 주장하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보였답니다. 여기서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 하여튼 실제로 소송 기록을 보니 중년 신사분 측 변호사는 건물과 토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측 소유이지만 명의만 철호했을 뿐이다. 따라서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겠으니 그 소유 명의를 마땅히 이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월세를 놓으라고 했음에도 전세를 놓아서 그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자신의 전현자녀들에게 오피스텔과 소형 아파트를 사준 행위는 횡령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상대방 변호사는 건물과 토지는 남편 측이 결혼하면서 처에게 증여해준 재산이다. 따라서 이는 처의 특유재산 아니냐? 혼인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측 변호사님의 주장 내용을 보고 우리는 정말로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뭐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당최 뭐하는 주장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혼 시 재산 분할함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그 소유 명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는지에 따라서 기여도가 정해지죠. 또 누구의 특유 재산인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예컨대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을 하는데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건물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러면은 결혼하면서 시아버지가 건물을 사줬으니까 이 처의 며느리의 특유 재산이냐? 아니다. 이것은 남편 측 주머니에서 나간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아들의 특유 재산인 것이죠. 이런 법리를 잘 모르고 소송을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토지도 결혼 전에 남편이 가지고 있었죠. 또 건물 건축한 것도 남편의 돈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럼 누구의 특유재산입니까? 그렇죠. 우리 중년 신사분의 특유재산인 거죠. 이 명의신탁 주장이라는 것은 부부 명의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시아버지 명의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부부의 재산이다라고 할 때 명의신탁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혼을 하지 않고 그 재산을 내 명의로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명의신탁 주장을 해서 소유권을 가져올 때 그때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혼하는 마당에 재산 분할을 하는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명의를 돌려달라 이런 주장을 하면 이거는 동문서답으로 하는 주장입니다. 참 답답한 주장이죠. 사실 서울가정법원에서도 이혼 소송하다 보면 이런 주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보면은 아까 예를 들었듯이 우리 아버지가 결혼을 하면서 내 색시한테 재산을 뭐 아파트 명의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그 아파트가 누구의 특유재산이냐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느냐 그 재산이 남편 측에서 나왔죠. 그럼 남편의 특유재산입니다. 그때 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님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거는 결혼하면서 시아버지가 나한테 사준 건데 내 특유재산이죠.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난 참 간혹 있습니다. 이런 풍경이. 이거는 정말 심해도 너무 심한 그야말로 바보들의 떼창가드 같은 바보 같은 주장이죠. 판사님 보기에도 마치 덤앤더머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주장들이 원피고 양측에서 난무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제가 판사여서도 이거 야단도 못 치고 실질적으로 재산 분할 문제는 비송 사건이지만 변론주의처럼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판사님이 뭐 이 주장해라 저 주장해라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듣는 수밖에 없죠. 바보들의 떼창을 해도 듣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님 입장에서는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솔로몬이 중년 신사분께 지금 선생님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님은 안타깝지만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법리와 판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선생님 건 이혼 소송 수행해 나가는 것이 버거워 보인다. 그러니 사건을 우리 솔로몬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중년 신사분은 우리 솔로몬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면서 흔쾌히 승낙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의심스러운 마음에 재혼한 처가 재혼 전에 살았던 광주광역시 아파트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봤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소유자 명의가 큰 아들 명의로 이미 이전된 상태더라고요. 이쯤 되면 처는 재혼해서 한몫 챙기려는 그야말로 사기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건 내용이 이러면 이건 상대방을 작살내려고 덤벼들어야지 명의신탁 주장하면서 막 법 형식적으로 법 기술적으로 주장하면 이게 정말 답답한 거 아닌가요? 이런 사건이 있으면 잡아 죽이려고 막 덤벼들어야 되는 거죠. 잡아 죽인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하여튼간에 많이 혼내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덤벼들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은 처의 이러한 파렴치한 의도를 법원에 잘 전달하고 그녀의 천사와 같은 모습 뒤에 숨겨진 악녀의 모습을 판사님께 잘 알리겠다는 전략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솔로몬은 수임과 동시에 즉시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팔지 말라. 그리고 추가로 처가 건물 내 원룸과 투룸을 전세 놓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자기의 전원자녀들에게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사준 그 돈 액수만큼을 재산분할로 다시 토해내라. 그런데 토해내야 되는데 그 처의 유일한 재산인 광주광역시 아파트를 전원자녀에게 증여했으므로 이건 사행이다. 따라서 사행의 취소 소송까지 추가로 제기하죠. 또 이것을 큰 아들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광주 아파트를 처분금지 가처분한 거 아울러서 가압류까지 진행을 해버렸죠. 또 이혼 소송에서는 명의신탁 주장을 철회를 하죠. 철회를 하면서 건물과 토지가 우리 의뢰인의 특유재산이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따라서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된다. 또 건물을 전세 놓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자신의 전원자녀들에게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사준 그 금액 모두를 토해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청구 원인을 변경을 했죠. 즉각적으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혼인으로 재산을 한몫 챙기려 한 처의 악녀와 같은 속셈이 여실히 드러날 수 있도록 처 자신이 살던 광주광역시 아파트 명의를 자신의 전현자녀에게 이미 증여한 사실 뭐 그런 것들 처의 악행들을 빠짐없이 그리 여과 없이 자세히 적어서 준비서면으로 제출을 했죠. 그렇게 우리 솔로몬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거세게 몰아붙였고 그러한 여러 조치들을 정신없이 하다 보니 어느새 변론기일이 다가오더군요. 그 변론기일 당일날 법정에 참석하니까 판사님 표정이 먼저 이제 그런 서면들을 다 당연히 보셨겠죠. 그때 판사님 표정이 이제야 제대로 된 주장이 된다는 식으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매우 상냥하고 미소까지 지으면서 소송 지휘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판사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시면서 놀라시더라고요. 뭐 당연한 거죠. 헛다리 짚다가 제대로 사건을 진행하니까 판사님 입장에서도 속이 시원하셨겠죠. 자, 물론 상대방은 여전히 건물과 토지는 본인의 특유재산이다. 특유재산에서 나온 전세보증금을 자녀에게 준 것이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가당치도 않은 주장들을 계속해냈습니다. 우리들은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 길을 간다라고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처의 검띠검은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몰아붙였죠. 그러한 변론결이 몇 번 열리고 드디어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과연 판결 내용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예상한 대로 판결이 선고됐죠. 즉, 처는 건물과 토지를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남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라. 그리고 건물에서 나온 전세 보증금으로 처가 전원자녀들에게 사준 오피스텔, 아파트 그 금액만큼을 남편에게 토해내라. 그리고 광주광역시 아파트를 전원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행이므로 그 사행위를 취소한다. 증여를 취소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재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재산 명의 자기 명의로 해주니까 주말부부로 지내던 남편을 문전박대까지 한 처의 유책행위가 당연히 인정됐죠. 그래서 위자료 3천만 원 판결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런 판결이 선고되자 처는 법정 밖에서 자신의 변호사와 큰 소리로 막 싸우더라고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컸는데 이걸 다 뺏기게 되니까 뭐 자기네 변호사하고 막 큰 소리로 싸우더니 뭐 며칠 지나니까는 항소장이 접수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를 즉각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항소심에서는 4개월 만에 항소 기각 판결을 해버립니다. 처의 항소가 이유 없다는 거죠. 그러다 처는 또 억울하다면서 또 다른 변호사 선임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요. 그러자 대법원은 처의 상고가 심리를 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하면서 3개월 만에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종결됐죠. 우리 의뢰인이 처로부터 받아야 할 변호사 비용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우리 솔로몬 사전에는 미안하게도 자비라는 단어가 없죠.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싹싹 긁어 받아내자 라고 해서 결국 가압류 비용, 가처분 비용,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처로부터 받아냈습니다.
속가가 워낙 크니까, 속가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걸 모두 100% 받아냈습니다. 벌써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처로부터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싹싹 받아낸 지 6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이제 좀 반성을 하고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인생 그렇게 살면 되지 않잖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법리가 그렇게 복잡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누구 주머니에 나왔느냐? 혼인기간이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2년밖에 안 되니까 특유재산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뭐 이게 어렵습니까? 쉽죠. 방향만 잘 잡고 몇 가지 조치만을 취하면서 공략했다면 바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선임된 변호사님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소송을 진행하시다 보니 승소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커진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뜻하지 않게 패소하니까 억울한 마음에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게 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인 것이죠. 물론 이혼 소송에 대해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 2건의 가처분, 또 가압류 절차, 이런 복잡한 절차가 좀 있어서 그렇지 난이도는 전혀 어렵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법리와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당 사건에 필요한 적절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여러 조치들을 취해 나가다 보면 그 어떠한 사건도 어렵지 않게 술술 해결되어 가기 마련이죠. 근데 다른 분들은 그게 안 되는가 봅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우리 솔로몬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만이 답인 거죠. 사법고시 패스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죠. 변호사 돼서 내 사건을 이기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까 계속 고민하고 해야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내가 양궁 선수가 돼서 10점짜리 연속으로 10개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됩니까? 쏘고 또 쏘고 어떻게 하면 저 10점에 계속해서 맞출 수 있을까? 연습하고 연구하고 해야 그런 금메달 따는 선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성공 사례, 승소 사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이혼 소송에 이혼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